노후 준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사회 구조상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여성이 경력 단절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소득 활동이 중단되죠. 이 소득 활동이 중단되다 보면 공적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이 남성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해피투모로우 30 MC 한승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김지연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은 여성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혹시 전문가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교육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회 구조상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여성이 경력 단절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런 것들 때문에 경력 단절 시기에는 여성들이 소득 활동이 중단되죠. 이 소득 활동이 중단되다 보면 국민연금 같은 그런 공적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이 남성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소득이 한참 높아지는 30, 40대 시기에 현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 소득 상승률 또한 남성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까지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쵸. 그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이런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지금 젊은 여성이긴 한데,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다뤄봐야 될 부분, 논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노후를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세대가 5060 세대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부분이 5, 60대 여성에 대한 그 은퇴 준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하게 이번에는 5, 60대 여성들의 상황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첫 번째는 배우자와 함께 노후를 지내는 여성의 경우.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성이 오롯이 혼자서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노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혼자 또 노후를 맞이하셔야 되는 그 독신 여성의 경우에도 그 결혼의 경험이 있는 여성과 그 은퇴 시기까지 비혼으로 그냥 계속 있으셨던 여성의 경우로 또 한번 나눠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의 노후 준비를 또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을 해주셨네요. 좀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진 제 주변에도 요즘은 이제 뭐 결혼 경험이 있으시기도 하고 또 결혼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이혼이나 사별 혹은 또 졸혼 등으로 홀로 생활하시는 여성분들도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비혼으로 계속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맞아요. 네. 물론 혼자보다는 배우자랑 함께 노후를 보낸다면 정서적으로든 어떤 경제적으로든 좀 안정감이 있겠죠. 그런데 여성들이 평균 수명도 남성보다 길고 또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혹은 길든 짧든 여성이 오롯이 혼자 보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반드시 있고 좀 피해갈 수 없는 시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사례별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셔야 되는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그 첫 번째가 거주 지역과 나의 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그 남성 은퇴자분들은 보면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자연인? 요거 많이 보시죠. 자연인의 삶을 꿈꾸시는데 여성 배우자분들은 그 도심의 아파트 생활을 더 좀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지난 시절에 사시면서 열심히 사셨겠지만,
뭐 자녀들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부양해야 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비용들을 많이 또 쓰셨기 때문에 충분히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각자 뭐 따로 산다면 이건 좀 경제적으로 이제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부 간에는 첫 번째 협의로 내가 어느 지역에 살 건지, 내 거주용 부동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걸 먼저 협의하시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같은 이런 부부 합산, 부부가 또 따로 국민연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일을 하실 경우. 그렇죠, 그렇죠. 맞벌이 했을 경우 그런 연금액을 함께 계산을 해보시라는 건데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함께 생활하시는 기간 동안에 받는 연금액과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하셔가지고 유족연금이라는 걸 받게 됐을 때 이 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부부가 각각 100만 원씩 이제 국민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다가 그 두 부부 중에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셔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내가 받는 연금 100%와 배우자가 받던 연금액의 60%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예상이 되신다면 배우자의 공적 연금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공백기를 대비해서 이제 개인적인 연금을 사적으로 각각 가입해 놓으시라고 제가 이제 권해드립니다. 이때 이 적은 금액이라도 각각 생명보험회사 같은 곳에다가 내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이 개인적으로 가입해 놓은 연금은 일찍 받지 마시고 두 분이 이제 공적연금으로 생활하실 때는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런 유족연금 때문에 내 생활비가 많이 줄어든 시점이 오면 그때 내가 가입해 놨던 개인적인 연금을 타시면 이런 생활비의 어떤 현저한 감소에 의한 어떤 충격을 좀 완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솔루션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수명이 좀 더 길다 보니까 네. 혼자 계시는 기간도 더 길고, 그래서 여성 노후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바로 받는 것보다 사적 연금을 준비해 뒀다가 공적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이해 잘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부부끼리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연금액을 함께 체크해보고 이 연금 내역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이제 솔루션을 좀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상 생활비를 서로 이제 협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이런 걸 협의를 해보시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부족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가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찾아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왜 협의가 필요하냐 하면 그 가사 분담이라든지 이제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 은퇴 후이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여성분이 좀 나이가 더 젊으시다면 이런 일을 위한 재취업이나 창업에 그 아내분, 여성분 쪽을 좀 적극 밀어주시는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제 가사 분담이나 어떤 역할 분담이 조금 협의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배우자와 함께 그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께는 이런 세 가지 협의를 미리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거주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생활비를 위한 지속적인 일에 대한 협의, 거기에 이제 가사 분담도 들어가겠죠. 그런 거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은 여성을 위한 특화된 노후 준비라고 말씀하셨지만 협의점이 필요한 걸 봐서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남자분들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함께 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독신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사전 협의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더 선택하는 데나 뭔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단순하고 빠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죠. 그렇죠. 그런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자금, 이런 독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준비된 노후자금의 규모나 이런 금액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독신 여성의 경우를 좀 살펴볼 건데요. 독신 여성도 제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경력이 있는 독신 여성과
결혼의 경력이 없는 은퇴를 맞이했으나 이제 비혼으로 계속 계셨던 분들의 또 은퇴 준비 좀 달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봤는데 우선 한 번도 결혼의 경력이 없으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비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사를 분담해야 되는 이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자 살았던 분들은 많이 준비해 놨겠다 뭐 이러면서 부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실제로 이제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이제 사례자들을 접해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긴장감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혼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 써버리는. 예. 그래서 이런 긴장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금융 투자, 이런 투자에 대해서 좀 늦게 이제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기혼 여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준비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기회비용을 잃었다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준비를 더 잘해 놓으셨다는 편견은 조금, 잊으셔야 되는 것 같고, 제가 권해드리는 건 비혼 상태로 50대 이후가 되신 지금 이제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될 나이죠.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기회비용을 놓쳤지만 이제 투자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실행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비혼 여성들이 우선 좀 안정적인 주거용 부동산, 내 집 마련이겠죠. 그걸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기혼 여성들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 등을 받기 전에 라이프 리모델링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공적연금을 받기 전에 나중에 이제 수입원이 될 만한 것에 창업 이런 거에 대한 좀 공부를 해보셔라, 비혼 여성도. 왜냐하면 공적연금만 갖고는 이 길어진 우리의 수명을 다 대비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그리고 창업에 대한 공부도 해보셔라 말씀드리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했다면 우리가 혼자 사신 분들은 상속을 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자산 이전을 해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한 상태다 하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좀 일찍 개시하셔서 그건 살아있는 동안 내내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적연금 플러스 주택연금을 통해서 생존기간 내내 좀 안정적인 그런 소득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자주 권해드리죠. 네.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나 좀 예시를 여쭤보고 싶은데 부동산을 만약에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시기가 조금씩은 생각하시는 게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르시잖아요. 혼자이시고 말 그대로 누군가에 물려줄 자녀도 없다. 그럼 부동산을 구입해서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보다 부동산 없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어떻게 딱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용 부동산 하나 정도. 그리고 제가 세금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다른 어떤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늘리면 배우셨죠? 자산에 대한 세금, 재산세가 또 나가기 때문에 적정한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현금을 다른 데 활용한다? 공부 없이 투자를 하시면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들은 또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또 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혼 여성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홀로 사는 기간은 비혼 여성이나 결혼을 했던 기혼 여성이나 비슷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큰 차이가 있나요? 제가 결혼의 경험이 있는 독신 여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상황별로 또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일단은 혼자 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 이혼 여성이 있을 수 있고요. 사별한 여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선택적 별거를 한 여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비혼 여성에 비해서 이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솔루션이 필요하고 개별 컨설팅이 필요한데 이때 중요하게 좀 다뤄봐야 되는 것들은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헤어진 배우자와의 자산 그 배분 문제가 조금 결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자녀들과의 어떤 정서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관건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 여성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에든 이 비혼이든 뭐 사별 이혼 여성이든 간에 홀로 살아가야 되는 여성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공통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 3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려주시는 이 3가지 리모델링 포인트는 모두 독신 여성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인 네, 거죠. 네. 3가지 체크 포인트는 일단 연금, 보험, 부동산입니다. 네. 그 연금은 저희가 국민연금, 그 직역연금이라고 하는 것들, 공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때 내가 이 연금 중에 어떤 종류의 연금에 해당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등을 이제 먼저 고려를 해보셔서 이걸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있다면 서둘러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체크하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 포인트고요. 2번째는 보험인데요.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보험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이 있죠.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내가 직장 가입자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 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이것들을 또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의료보험이라고 하죠. 실손보험이나 혹은 이제 뭐 건강보험, 암보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시기에 홀로 살아가기 전에 들여다보시고, 내가 이 사적으로 가입한 보험료는 몇 살까지 이게 내야지 끝나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노후에 혼자서 아프면 이 믿을 건 보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의 내용을 내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지 요걸 먼저 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그 내용 중에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추가해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트렌드라고 하면 그 요즘에는 간병인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암에 있어서도 암 진단비나 이런 뭐 치료비보다는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그 약으로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이제 비급여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특약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한참 활동기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뭔가 추가할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2번째고, 그리고 3번째로 또 이제 리모델링을 위해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미혼이 아니라 독신 여성의 경우에 거주용 부동산과 그리고 이제 투자해 놓으신 게 있다면 투자용 부동산을 좀 리모델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파트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이런 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서 은퇴 후에 나는 홀로 살아갈 때 어디에 살 것인가, 이걸 먼저 부동산에 있어서는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은퇴를 해서 소득이 줄어들기 전에 나의 대출금을 최대한 줄여놓는다. 요것도 필요하시고요. 보유한 부동산이 뭐 거주용이든 아니면 뭐 지역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또 사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업용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동기에 사놨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은퇴 후에는 이걸 어떻게 줄여야지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좀 체크하셔서 이것도 조금 리모델링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 3가지, 그 독신 여성을 위한 3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새로운 개념으로 제가 요즘에 그 상담 고객들께 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여성의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주특기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는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특기 내용은. 지금 이 주특기가 이제 앞서 세금 편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주특기 맞는 거죠. 나만의 특별한 취미 생활 아닌 그 주특기. 네. 맞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이제 걱정하는 시기인 그 5060 여성이라면 지금부터 자신의 주특기를 한 가지라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시간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요걸 연말을 하신다면, 이게 이제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닌 그 적은 금액이라도 나에게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이런 일로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주특기를 한 가지씩 찾아보시라고 제가 솔루션을 많이 드리는데, 100세 인생 절반밖에 오지 않은 이 시점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일을 또 취미로만 만족하지도 마시고요. 네, 돈벌이로 전환하는 기술을 배우셨으면 합니다.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고 독립적인 자아의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 뒤에 숨지 말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건강한 여성의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엽 전문가님과 함께 여성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감을 얻는 좋은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